안녕하세요. 두 딸의 아빠이자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이라고 합니다.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첫째 아이가 아들인데 둘째를 임신해서 성별을 확인했더니 또 아들인 걸 보고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엄마들도 있으셨고,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저 군의관 때 일인데 네 번째 임신을 해서 오신 부사관님이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앞에 셋이 다 아들이었는데 또 아들인 거를 이제 확인하고서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우리 아기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낳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라도 원하는 성별로 좀 갖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다가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또 거기에 정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. 아빠가 힘이 없어야 딸이 잘 나온다, 아빠가 초식남이어야 된다, 또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해야 딸이 잘 나온다. 거기에는 엄마가 많이 힘들면 몸의 산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산성도가 올라간 환경이 이 X염색체가 가진 정자가 더 생존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, 이러면서 과학적인 척하는 그런 근거까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밤에 늦은 새벽에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라.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아들이 나오기가 쉬우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러브젤을 사용하면 딸이 더 잘 나온다.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첫째 임신을 준비를 할 때 저도 딸을 좀 갖고 싶었었는데, 그때 이제 아는 정형외과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, 관계하고 사정하는 순간에 아빠가 엄지발가락을 위로 치켜들면 아들이고 아래로 꺾으면 딸이 나온다,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막 판을 치는 상황에서 원하는 성별을 가지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. 심지어 그 성공 확률도 81%나 꽤 높은 확률로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사진 속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부부관계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엄마의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. 이 부부관계 타이밍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정자 안에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있고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있는데, 이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랑 만나서 수정을 해야 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X염색체가 Y염색체 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무겁습니다.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되면 Y 염색체 가진 정자가 먼저 도달을 하다 보니까 배란일보다 앞서서 한 2-3일 정도 앞서서 미리 관계를 해야 X 염색체를 가진 정자도 충분히 난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, 이런 논리를 가지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고요. 그럼 엄마의 식단을 조절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? 예전에 1970년대 이쯤부터 해가지고 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식단 조절했을 때 나오는 자녀들의 성별이 달라지더라, 이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바다 곤충이 서식하는 그 바다의 전해질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 자녀의 성별이 다르더라. 그 다음으로는 소나 돼지, 쥐 이런 동물들의 식단을 조절했을 때 자녀들의 성별이 바뀌는 걸 확인했는데, 저나트륨, 저칼륨, 고마그네슘, 고칼슘 식단을 유지를 했을 때 딸인 새끼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, 이런 결과들을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인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딸을 3명 이상, 아들 없이 딸만 3명 이상 가진 엄마들의 식단을 조사를 해봤는데, 거기서도 비슷하게 이 저나트륨 식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 참가한 엄마들의 식단을 조절하고 더불어서 부부관계 타이밍도 조절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딸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, 이걸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연구 참가자들의 식단을 어떻게 조절했냐면, 일단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전혀 안 치는 거예요. 완전히 소금을 하나도 안 치고, 그리고 매일 유제품을 하루에 500g 이상씩, 왜냐하면 이 유제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500g 이상씩 먹게끔 교육했고요.
또 이제 영양제로 마그네슘을 400에서 600mg, 그리고 비타민 D를 200에서 300 IU를 매일매일 복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단을 적어도 최소 9주 이상을 식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를, 임신을 위한 부부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가지는 타이밍은 배란일로부터 앞서서 3일 먼저, 그러니까 배란일 2일 전부터 배란 이후 며칠까지는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했을 때 딸이 나올 확률이 81%나 되었다고 해요. 이 연구가 진행된 곳이 네덜란드인데, 네덜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임신을 해서 딸이 나올 확률이 보통 48%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것에 비해서 81%나 나왔으니까 꽤 많은 확률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연구에 참가한 부부들은 총 172쌍이었고, 이 172쌍의 부부들이 이미 기존에 자녀들이 있었는데요. 총 358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딸이 딱 2명이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청 바글바글한 그런 집단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딸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요. 이래저래 연구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 빼고 최종적으로는 78쌍의 부부의 데이터가 이 분석에 사용이 되었는데, 그 중에서도 식단 조절과 타이밍 조절을 다 맞춘 부부는 32쌍이었고, 그 32쌍의 부부 중에서 26명의 딸이 나왔다고 합니다. 별도로 식단만 잘 지킨 집단에서는 이제 딸이 나올 확률이 73%가 되었고, 타이밍만 잘 지킨 집단에서는 56%의 확률로 딸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 일반적인 48%의 확률보다는 조금씩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배란일보다 앞서서 3일째, 4일째, 그러니까 배란일 3일 전, 4일 전에 관계를 했을 때가 가장 딸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설명할 거리가 있는데, 이 식단을 지켰을 때 왜 딸이 더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연구 자체가 그래도 디자인이 꽤 잘 된 그런 연구이고,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는 미국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미리 성별에 대한 염색체까지 확인을 해서 원하는 성별을 임신할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, 또 실제로 가서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너무 품도 많이 들고 또 너무 인위적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타이밍 조절과 식단 조절은 그래도 좀 내추럴한,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, 진지하게 딸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